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배아영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약자 입장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 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오늘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민법에서 민법 제 618조 임대차의 의리를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여기서는 이제 주택이 되겠죠. 주택이나 뭐 상가 건물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그러니까 월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은 이제 임대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임을 내는 상대방은 이제 임차인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임대차의 민법상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조그만 집이 있네요. 이 집을 이제 임대인이 이제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래, 당신이 이 집을 사용하세요. 임차인은 네,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상에서는 무료로 쓰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이제 월세를 내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매달 이렇게 내지만 보증금이라는 것을 먼저 설정을 하고서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잘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2019년 1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임대인에게 어, 뭐 3월 낼까요? 3월 1일 날 이사를 가겠습니다. 당연히 3월 1일 이사 가는 날 이제 보증금을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데 이 임대인이 경제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증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빼갖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보통 임대차 관계에서는 등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상태, 즉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요. 다음에 뭐 5월 달에 돈 생기시니까 그때 주세요. 제가 지금 뭐 친구 돈 빌려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냥 가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금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어가 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정 날짜를 먼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한자를 보면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약자 입장인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 인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철수 씨예요. 철수 씨네 집에 홍길동 씨가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사를 들어가서 살게 되겠죠. 그것을 주택의 인도라고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홍길동 씨가 여기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게 주택 인도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죠. 가서 저 여기 이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입신고라는 걸 해줘요.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라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요것도 중요해요. 바로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3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갑과 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일 때 제3자는 이 둘 사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이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뭐냐면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은 뭐냐? 이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했어요. 주민등록 보여주고. 이게 대항력인데 이거와 더해서 확정 날짜까지 받으셔야 돼요. 이 확정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들 아실 텐데 동사무소에 가서 저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게 제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전입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약서입니다. 하면 그 직원이 그 공무원이 그 계약서에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뭐 500만 원 아니 50만 원 그 계약서의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꽝 찍어줘요. 2019년 1월 1일 이렇게 꽝 찍어줘요. 그 날짜. 이 날짜가 있어야지 우선 변제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우선한다. 뒤에 들어온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날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계약서를 가지고 요거 확정 날짜인데 주민센터에 가서 저 전입신고하겠습니다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정리하면 대항력은 자, 의뢰 입장에서 대항력을 가지려면 당연히 이사 들어가서 짐을 풀고 살면서 그리고 뭐 그 다음날 아니면 당일날 주민센터 가서 저 이사 왔습니다. 여기 제 주민등록 번호고요. 이건 제 계약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기고요.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 위에다가 확정 날짜 계약서에 도장을 꽝 받아야 돼요. 이랬을 때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확정 날짜라는 거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나요? 자, 이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예요. 원래 임대차 관계에서는 등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해서 다른 집에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줄 때 절대 먼저 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나와요. 최우선 변제.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이었어요. 그럼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을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집에 홍길동 씨가 이사 와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길동 씨가 확정 날짜에 상관없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 뭐 예를 들면 보증금이 뭐 5천 이하의 월세 뭐 25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수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왜냐면 그 시도에 따라서 그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2018년 10월에도 이게 주민법 상위법이 바뀌어서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어떤 걸려있는 권리의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후순위보다 아니면 우선순위보다 이 사람보다 더 앞선 권리가 있어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보증금이 5천이었다. 근데 5천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특정 금액은 이 사람이 순위에 상관없이 받도록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게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까 설명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해에 속하는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체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 즉 이사를 했을 때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 이사한 날부터 10살 이내에 주소지를 바꿔야 되겠죠.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거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꽝! 오늘 뭐 2019년 1월 이사 왔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꽝! 그거 받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반복을 해서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의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명령을 신청하면 이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발령을 하고 등기를 등기소에 이제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등기 부상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를 기록이 되면은 이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 글씨가 좀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차권 등기 임차인에게 대항력. 아까 제가 대항력이란 거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또 전입신고를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 일자까지 있을 때 유죄는 그런 담보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경매가 아니 이 집이 굉장히 문제가 서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그러니까 날짜가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면 됩니다. 요것이 너무 중요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거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전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면 좀 많이 편해집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던 행위 자체를 이미 이제 등기를 하면은 뭐 제3자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등본을 떼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어떤 그 보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기록에 남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종료라는 거는 저 몇 월 며칠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배당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날짜보다 먼저 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잠재하고 있는 권리는 국가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주지 않습니다. 요거 굉장히 기준점이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날짜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좀 많이 잘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임차권 등기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요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이제 아까랑 겹쳐요. 배당 요구를 할 필요 없지만 요거 후에 됐을 때는 배당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 등기 후에는 자기가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해되셨죠? 이거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요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요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을 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을 해서 이사를 가려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함부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2차 저차에서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가면은 대항력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대항력 요건이 전입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한 다음에 요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주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죠? 이럴 때는 이사를 가셔도 돼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 가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임차인이었어요. 홍길동 씨.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배째 나 못 주겠다. 나 돈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한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편하게 이사를 가셔야 돼요. 가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이 당시는 못 받지만 경매권이 이 사람한테 생겨요. 경매를 신청해서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골치가 아픈 건 뭐냐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이사를 가버린 이제 월세가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보증금을 못 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순희 씨가 이사를 왔어요. 임차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분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이분. 이 집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그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죄, 이순희 씨가 들어와서 소액 임차인이 이분도. 근데 이분한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아요.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순위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만약에 이분이 뭐 3천에 2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이 3천만 원 중 일부는 완전히 보장을 해줍니다. 경매 넘어가도. 하지만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되어지고 나서 들어온 이 순희 씨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우선 변제권만 인정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뒤에 이 순희 씨 뒤에 온 이 순희 씨 뒤에 이 후순위 권리자에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건 보호해줄게 순서에 상관없이 이 기능이 이순희 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왜 그냥 우선 변제권에 때문에 날짜를 가지고 이제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요거 우선 변제권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그럼 등기 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하고 상의 안 해도 돼요? 네, 상의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배째 보증금 못 줘? 이럴 때 이 살고 있는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거쳐서 경매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사를 가라고 하셨는데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이때는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법원에 접수를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에 갑과 을구가 있죠. 을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임대인이 배째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 보증금의 반환의 소는 은매가 아니라 소송이에요. 소를 시작 판결을 받아주었다가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이후 실제 변제 시까지 이제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그 돈을 못 받잖아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 명령 신청, 이 등기 비용은 다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잘못으로 신청하느라 돈이 비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오늘은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 다음에 또 추가 내용은 있는데요. 추가 내용이 뭐냐면 이걸 할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어요. 했을 때 이 임차 보증금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그래 알아서 줄게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임차 보증금 이 반환하고 내가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보증금을 줘야지 이 사람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이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소재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웠고요.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함부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임대차 관계는 등기를 거의 해주지 않잖아요. 계약을 할 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라는 거는 이제 등기가 되는데 임대차는 이제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라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돌려주기 전에 함부로 이사를 가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이제 처리를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이사를 가실 수 있고 그 후에 들어온 또 두 번째 소액 임차인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